안녕하세요. 다음대장 진진쌤입니다. 이번 국제스포츠재활 필라테스협회에서 주관하는 무료 강의는 경추편을 준비해봤습니다. 간단한 해부학 지식부터 시작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임상에서 어떤 식으로 경추에 대한 케이스를 접근해야 하는지까지 꼼꼼하게 팩트만 알려드릴게요. 먼저 경추는 총 7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죠. C1을 후두골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C1과 C2만 각각의 이름이 붙어요. 그만큼 가지고 있는 특징과 역할이 따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도 이렇게 구분지어 놓았겠죠? 먼저 경추 1번은 아틸라스라고 합니다. 우리의 후두 부인 머리를 받치는 역할을 하며 가장 큰 특징으로는 튀어나오는 극돌기가 없어요. 그래서 촉지가 불가능하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추 2번은 아식스라고 하며 댄스라고 하는 치아돌기가 있는 게 특징이고요. 쉽게 위치는 우리의 인중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이렇게 경추 1, 2번을 상부 경추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목을 회전할 때 50%를 담당하며 초반 회전이 가장 크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나머지 경추 3번에서 7번까지는 숫자로 불리고요. 척추는 경추뿐 아니라 흉추 그리고 요추까지 뼈와 뼈 사이에 추간판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우리가 흔히 디스크라고 부르는데요. 이 추간판의 역할은 움직임과 충격 그리고 무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이 7, 80%가 수분이고 추간판도 마찬가지 수분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안 좋은 생활 습관이나 반복적인 충격들로 인해서 이 수분이 점차 손실되고 그에 따라 추간판을 싸고 있는 막이 손상이 되면서 섬유가 찢어질 수 있어요. 결국 수액이 탈출하게 되면서 목 디스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또 이미 경추 건강이 무너졌다면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목 건강을 지키는 근육에는 스테빌라이저라고 하는 안정근과 모빌라이저라고 하는 가동근이 있습니다. 안정근은 경추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근육들이며 예를 들어 사각근, 경장근, 후두하근, 견갑근들이 있어요. 여기서 후두하근은 예민한 근육들, 그리고 내 위치가 어디인지, 내 목이 정중앙에 있는지를 바르게 잡아주는 역할인 제2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발바닥에 30배가 되는 고유 수용성 감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 근육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고개가 중립에서 벗어나고 그걸 인지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빌라이저, 가동근은 움직임을 발생시키는 근육들을 의미하고 예를 들어 승모근, SCM과 같은 근육들이 있습니다. 둘의 차이를 보면 안정근은 과도한 움직임을 만들지 못하며 피로에 강하고 장시간 수축에도 쉽게 지치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반면에 가동근은 피로에 굉장히 약하며 그 피로가 쌓이면서 근육의 역할과 기능이 저하되고 신체 기능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무슨 근육이든 피로가 많아지면 근육은 제 기능을 못하게 돼버리죠. 이 둘 중 우리의 목은 뭐가 더 중요할까요? 가동성이 많이 나오는 경추긴 하지만 목은 안정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목 통증이 있는 사람들은 낮은 강도에서도 모빌라이저가 쓰인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스테빌라이저의 역할과 능력이 떨어짐으로써 모빌라이저 같은 큰 근육들의 개입도가 증가하는 건데 결국 우리는 이 패턴을 바꿔줘야겠죠? 스테빌라이저, 안정근은 지근에 속합니다. 코어도 스테빌라이저에 속하겠죠? 이 지근은 수축하는 속도가 느리며 폭발적이진 않지만 그 힘이 오래 유지될 수 있게 잡아주고 그로 인해 우리의 일상에서 신체 활동이 무리 없이 장시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결국 움직임을 좋게 만들려면 이 스테빌라이저를 꾸준히 단련시켜야 하겠죠? 단순히 목의 근력을 다룬다고 친인, 친턱 혹은 그 스테빌라이저 기계 있죠. 그 초침을 보면서 맞추는 단순한 운동들이 아닌 낮은 강도여도 좋으니 목의 근지구력을 키워나가는 움직임을 단련시켜줘야 합니다. 위아래 그림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위쪽 사진과 같은 현대인들의 모습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띄죠.
이런 케이스들은 목 통증, 더 나아가서 두통, 그리고 안구 통증도 많이 겪기도 합니다. 아래의 두 번째 그림처럼 후두골과 경추 1번을 이어주는 AO 조인트와 상부 경추까지는 플렉션이 만들어져야 하고, 그리고 나머지 아래 경추들은 익스텐션이 나와야 목의 리트랙션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이런 목의 중립을 맞춰주는 것은 앞에서는 DNF인 전두직근, 측두직근, 두장근, 경장근과 같은 근육들이, 그리고 뒤에서는 멀티피더스, 다혈근과 같은 근육들이 앞뒤의 근 밸런스를 잘 맞춰주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결국 목의 중립과 함께 제 위치인 C4에 있어야 할 목의 전만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지식을 토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운동 처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헤드업, 컬업, 헌드레드와 같은 동작들은 흉쇄유돌근을 자극시키기에 너무 좋은 동작입니다. 흉쇄유돌근은 아까 모빌라이저에 속한다고 했죠. 이 근육의 과사용은 신경 통증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이러한 동작은 목에 불편함이 있는 분들에게는 가급적 삼가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두 번째, 목 근육이 짧다라고 하면서 스트레칭들을 많이 시키시죠? 스트레칭 당연히 좋습니다. 다만 이 스트레칭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세 번째, 흉추 가동성 운동을 시켜주세요. 흉추의 충분한 가동성은 경추와 요추의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목의 중립 인지와 함께 중립 척추 운동을 시행해주세요. 예를 들면 버드독, 데드버그, 플랭크 등이 있겠죠? 중력에 대항해 버텨주는 힘들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점진적인 무게 부하와 함께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운동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코어의 안정화. 코어의 불안정성으로 늑골이 열려있고 주 호흡근인 늑골이 아닌 목 근육으로 호흡함에 따라 목의 통증이 만들어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코어 운동은 필수인데요. 이때 코어 운동과 복근 운동을 헷갈려 하시지 않으셨으면 해요. 제가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보지만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명확하게 아시는 선생님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코어 운동을 한다 하면서 컬업이나 크런치를 많이 하실 거예요. 이 동작은 코어 운동이 아니라 단순히 복근에 있는 근육들을 단련시킬 뿐입니다. 코어는 중립 척추를 유지하며 사지를 움직이는 동작이에요. 결국 중립 척추가 무너지지 않게 코어를 단단히 잡아내면서 진행할 수 있는 동작들, 특히 위에 언급한 버드독, 데드버그, 플랭크 등과 같은 동작들이겠죠? 이번 제 영상도 선생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현장에서 많은 임상들을 겪어보면서 만든 솔루션으로 이걸 보고 계시는 선생님들은 헤매지 않고 제대로 된 케어를 회원님들께 적용하실 수 있길 바라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꾸준히 잔잔하게 계속해서 함께 공부해요 우리. 안녕.